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아시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다양한 변수와 복잡한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를 확률적으로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난수를 반복적으로 발생시켜 시뮬레이션을 수행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해와 근사한 수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는 파이 값을 구하거나 특정 함수에 접근을 하는 것부터 분자의 운동이나 주가, 날씨 등도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란 우리가 명확하게 수식을 세울 수 없는 문제에 무작위 변수를 대입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예측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즐겨하는 게임을 미리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가능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몬테카를로의 여러 예시 중 하나인 몬테카를로 트리서치의 개념과 이것이 어떻게 다양한 게임에서 승률을 높이는 정석수를 찾을 수 있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목하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돌을 하나 둘 때마다 우리가 승리할 확률과 패배할 확률이 바뀔 것입니다. 고민을 한 뒤 한 돌을 놓는다면 상대는 다음 수를 둘 것이고 역시 우리가 승리할 확률과 패배할 확률이 바뀔 것입니다. 몇 번의 차례가 오간 후 승패가 결정됩니다. 그러면 패배한 사람은 이렇게 하면 지는구나 하고 학습합니다. 몬테카를로 트리 서치의 핵심은 플레이어가 한 수를 두는 과정을 최대한 많이 랜덤하게 해보자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모든 수에서 이후 나올 수를 모두 계산해 본 후 결과적으로 처음에 두었던 수가 좋은지 나쁜지 확인해 확률로 저장해 두는 것입니다. 둘 수 있는 수가 무한하거나 승패가 나지 않는다면 이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없겠죠. 그래서 몬테카를로 트리 서치에는 세 가지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시뮬레이션을 통한 득실값에 한계가 있어야 합니다. 즉, 최대 최소값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바둑돌을 많이 두면 이기는 게임이 있다고 한다면 수가 진행되어도 게임이 종료되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게임이 규칙이 정해져 있어야 하며 완전 정보 게임이어야 합니다. 완전 정보 게임이란 각 수를 쓸 때 그 전까지의 다른 참가자들이 쓴 수를 포함하여 게임의 전개 과정을 모두 알 수 있는 게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오목을 두다가 갑자기 세 수 동안 상대의 수를 볼 수 없다면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 불가능합니다. 셋째, 게임의 길이가 제한되어 비교적 시뮬레이션이 빨리 수행되어야 합니다. 몬테카를로 트리 서치는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하여 각 수의 확률값을 조절하기 때문에 수가 많다면 연산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릴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바둑은 경우의 수가 우주의 모든 수소 원자의 수보다 많으므로 몬테카를로 방법만을 이용한다면 우리가 죽기 전엔 계산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몬테카를로 트리 서치의 이런 한계 때문에 알파고 등 바둑 시뮬레이션에는 좀 더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한 여러 딥러닝 모델을 사용합니다. 몬테카를로 트리 서치는 크게 다음 네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선택, 확장, 시뮬레이션, 역전파. 먼저 선택 페이지에서는 이미 알고 있는 게임의 트리에서 탐색할 루트를 정합니다. 이때 현재 노드에서 어떤 다음 노드로 가야 할지 결정하기 위해서 UCT라는 식을 이용합니다. 이 식에서 WI는 I번 움직인 후의 승리 횟수, NI는 I번 움직인 후의 시뮬레이션 횟수, C는 우리가 정할 익스플로레이션 파라미터입니다. 보통 루트 2를 초기 값으로 쓰며 여러 번 실험을 해보며 가장 효율적인 값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T는 시뮬레이션의 전체 횟수입니다. 즉, 모든 NI의 합입니다. 각 노드에서 UCT식의 결과가 셀렉션 밸류이며 알고리즘은 셀렉션 밸류가 높은 노드를 위주로 랜덤하게 트리를 탐색하게 될 것입니다. 확장 페이지에서는 선택 페이지를 거쳐 트리의 가장 아래 노드인 리프 노드에 도착해서 멈추게 되면 랜덤으로 아직 승률을 모르는 다음 단계, 즉 차일드 노드를 만듭니다. 시뮬레이션 페이지에서는 그 전 단계인 확장 페이지를 거쳐 새로운 차일드 노드가 생성되면 새로운 트리를 복사해서 생성한 뒤 선택과 확장 페이지에 임의의 수 K번만큼 반복합니다. 마지막 역전파 페이지에서는 시뮬레이션 페이지가 K번 돌고 완료된 후 선택 단계에서 중단된 리프 노드부터 거슬러 올라가며 방문 횟수 NI 및 이긴 횟수 WI를 업데이트 시킵니다. 정성적으로 생각하면 오목에서 한 수를 주었다고 생각한 뒤 그 이후 랜덤하게 다음 수들의 승률을 훑어보고 역전파 과정에서 처음 선택한 이 수의 승률이 몇이다 라고 기록을 해두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둘 수의 결과에 다음 상황을 예측해서 승률을 알려주는 시스템. 이 흥미로운 도구를 어디에 응용할 수 있을까요? 완전 정보 게임인 바둑, 체스 등의 게임에는 당연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완전 정보 게임 시스템에서 완전 정보 게임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면 우리는 앞서 설명한 두 번째 제한 조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중 흔히 알려진 게임 중 가장 정보가 불완전한 트레이딩 카드 게임 분야에 적용하는 예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매턴 시작 시에 추가되는 상대방의 카드 정보와 손에 가지고 있는 카드의 정보를 배제함으로써 MCTS의 두 번째 조건을 충족시킵니다. 또한 TCG에선 각 카드의 가치 또한 불완전 정보입니다. 따라서 상황 요소에 의한 변수는 고려하지 않고 가장 큰 규모의 국내 커뮤니티에서 사용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카드 가치 계산표를 사용합니다. 또한 트리 구축에 사용하는 카드 정보는 프로그램 시작 시 초기화 작업에서 반복적으로 호출되고 변하지 않는 정적인 성격의 정보입니다. 따라서 필요시의 정보를 일과 동적으로 객체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구현하고요. 이 모델의 네 가지 과정에서 특징적인 파트는 확장 파트입니다. 본 구현에서는 UCT 알고리즘을 활용한 무작위 탐색을 통해 리프 노드를 만나도록 한 후 현재 사용 가능한 카드를 노드에 저장시켜 차일드 노드로 확장시켜 게임을 진행합니다. 본 알고리즘을 사용한 논문에서 블리자드사의 TCG 하스스톤 AI가 기존의 AI와 같은 덱을 사용했을 때 승률이 100%를 기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복잡한 변수들로 이루어진 시스템을 추정하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과 이 원리를 이용하여 경우의 수를 탐색하는 몬테카를로 트리서치, 단순한 프로젝트나 딥러닝으로 처음 접해보시는 분들이 공부해보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가까운 미래, 컴퓨터 연산 능력이 향상된다면 딥러닝이 아닌 몬테카를로만으로도 우리의 삶과 관련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됩니다.